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법 강의는 아니고요. 오랜만에 트레이딩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꾸준히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무조건 이해해야 하는 심리에 대해 이번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꾸준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 심리를 극복해야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으로서 경제적인 자유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러한 심리적 요인들이 어떻게 우리의 거래 방식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이 심리적인 안정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감정적으로 휘둘려서 막 매매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매매를 하게 되면 이제 손실을 입게 되는데, 이 손실을 입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이 조급함이 몰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이런 경험 있으실 수 있습니다. 막 매매를 하다가 마이너스 100만 원이 찍혔습니다. 이렇게 손실이 나게 되면 잠깐 멈추고 내가 왜 손실이 났지 하면서 반성하는 시간도 갖고 복귀하는 시간도 가지면서 다음 매매를 차분히 준비해야 되는데, 이게 손실이 난 게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래서 막 분노에 찬 매매를 하신 경험이 한 번 정도는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당연히 우리 인간은 손실을 회피하고 싶은 심리가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입니다. 뭔가 매매를 할 때는 내가 세운 전략이 맞아 들어갈 때까지 차분히 기다리고 매매를 해야 되는데, 이미 손실을 봤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이미 진 상태에서 무리하게 배팅을 하다 보면 어느새 시드는 녹아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손실 회복에 우리 심리가 집중하게 되면서 발생하게 되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손실을 보고 난 뒤에 이제 조급해지게 되면 이제 위험한 의사결정이 나도 모르게 이제 샘솟게 되는데, 예를 들면 평소에 두 계약 정도의 비중을 들어가고 뭐 손절도 뭐 마이너스 30, 그리고 익절도 플러스 30 이런 식으로 잡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뭐 손실이 조금 크게 발생을 하거나 내 페이스에 맞지 않아서 손실이 나게 되면은 평상시에 이 정도의 비중과 이 정도의 익절 손절을 가져감에도 불구하고 이 전략을 무시한 채로 한 번에 복구하려고 하는 심리 때문에 계약 수를 두 배로 늘려서 뭐 4계약으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손실이 난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려고 원래는 30틱 정도 먹던 거를 무리하게 60틱 정도로 익절을 하려고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위험한 의사결정이 되는 겁니다. 물론 바로 손실을 복구하면 상관이 없는 문제겠지만, 만약 손실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기법 자체가 머릿속에서 지워집니다. 자, 이제 연달아 2번에서 3번 정도의 손실을 뇌동매매로 입다 보면은 이제는 뭐 기법이나 전략 이런 게 다 잊어버리고 빨리 돈을 복구해야겠다라는 마음만 앞서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않고 최대한 빠르게 수익을 내려고 합니다. 원래 내가 5분 봉이나 30분, 1시간 봉을 보고 느긋하게 매매를 하는 트레이더라고 한다면 갑자기 손실을 보고 난 뒤에는 빠르게 복구를 하기 위한 심리가 먼저 발동이 되기 때문에 뭐 1분 봉이나 뭐 평소 보지 않던 틱봉이나 30초 봉이나 이런 식으로 빠른 스캘핑 기법을 찾아보고 그걸 테스트도 안 해보고 바로 시장에 적용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물론 수익을 보면 좋겠지만 이미 심리적으로 진 상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 손실은 계속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게 됩니다. 자, 마지막 4번째까지 오게 되면 이미 계좌는 반에 반토막이 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이 심리적인 상태가 굉장히 망연자실한 상태가 되고요. 이 손실에 대한 집착이 커지고 그제서야 후회가 밀려옵니다. 여기서 잃어버린 손실금을 생각을 하면 더욱더 복구하는데 시간이 그 이상 배로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필히 누적 수익을 내기 위한다면 1번까지 가더라도 빠르게 2번 이상의 사이클로 가지 않기 위해서 내 자신을 통제해야 됩니다. 자, 아까 첫 번째로 돌아갔을 때 첫 번째 심리가 바로 손실이 나게 되면은 바로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이 조급해진다라고 했잖아요. 자, 이렇게 조급해지는 원인이 뭐냐면 일단은 그러한 손실을 입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먼저 했기 때문에 손실이 있게 되면 조급해지는 겁니다. 내가 이제까지 계속 플러스를 받든
지금 당장 이 매매는 무조건 수익을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손실이 나게 되면 조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수익을 내는 혹은 꾸준히 수익을 내는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트레이더를 보게 되면 공통점이 이미 머릿속에 최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손실폭을 미리 계산을 하고 매매에 임합니다. 만약 내가 최대 수익을 볼 수 있는 금액이 100만 원이고 손실이 60만 원이라면 이미 60만 원 정도의 손실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60만 원 이상이 돼버리면 과감하게 잘라버립니다. 이미 손실폭에 대해서 머릿속에 염두에 뒀기 때문에 손실이 나더라도 덤덤히 넘어가고 다시 루틴이 정상화가 됩니다. 자, 이거는 그냥 제 노하우인데 저는 수익이 나면 100만 원이 됐든 200만 원이 됐든 수익이 난 걸 신경을 꺼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싶지만 수익이 작게 나든 크게 나든 그 상황이 있다면 그게 기분이 좋든 안 좋든 다음 매매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수익이 나면 수익이 났으니까 다음에는 조금 무리하게 들어가 봐도 되겠지. 이러한 생각 때문에 이미 벌어놓은 거를 보험 삼아 무리하게 들어간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런 무리한 매매를 막기 위해서 그냥 수익이 난 건 빠르게 잊어버립니다. 그게 뭐 한두 달 누적으로 쌓이면 그 누적금을 가지고 나중에 뭐 기분 좋게 술이나 한잔 하거나 자축을 하지. 지금 당장 1,000만 원을 벌었다고 해서 기분이 너무 좋은 상태가 길게 유지가 되면 안 됩니다. 예전에 학교에서 막 모의고사 칠 때도 선생님들이 입버릇처럼 하던 말 있죠. 일희일비 하지 말아라. 공부를 못하는 애들 보면 꼭 일희일비를 합니다. 그런데 꼭 묵묵히 공부를 잘하는 애들 보면은 흔들리지가 않아요. 어차피 목표는 수능이니까 그때까지 결과가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내 공부가 더 잘 되게 집중하고 참고 인내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최악을 생각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내동매매를 하고 나면 원래 내가 뭐 최대 손실폭이 오늘 100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뭐 내동으로 한 300만 원을 까먹었다. 그러면 그 까진 300만 원을 일반인들은 그러니까 빨리 수익을 내기 위해서 빨리 복구를 하기 위해서 먼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그 300만 원이 나중에 2배, 3배 더 커져서 마이너스 900만 원, 마이너스 1000만 원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손실을 입었을 때 나중에 지금 현재 템포로 복구하려면 또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합니다. 즉 먼저 이제 마음속에 공포를 딱 이제 넣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지금 손실을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리플래시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마이너스 300만 원 난 거는 기분이 안 좋습니다. 안 좋지만은 지금 당장 복구가 불가능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일단 쉽니다. 일단 쉬고 다음 매매를 기다립니다. 다음 날까지 기다리거나 또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면 한 2, 3일 동안 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 정리를 하다 보면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다음 매매에 루틴이 정상적으로 들어오면서 또다시 수익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렇게 뭔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오늘 하루 이틀 뭐 조금 쉬어갈 수도 있고 시장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손실에 대한 분노나 그런 감정들이 사라지고요. 시장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그리고 조금 더 시장을 편안하게 보게 되면서 이 매매 리듬을 찾게 됩니다. 1,000만 원을 잃었다 하더라도 그 잃은 1,000만 원을 지금 당장 어떤 전략을 어떻게 빠르게 해서 복구하지 이 생각보다는 그 돈을 더 잃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하고 차분히 내 페이스를 찾다 보면 생각보다 빠른 시간에 복구를 하게 되는 내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의 매매가 다음 매매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계속 마인드 컨트롤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약간 습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습관처럼 계속 해야 됩니다. 매매를 하기 전에도 해야 되고 매매를 하는 도중에도 해야 되고 손실이 일어났을 때 수익이 났을 때도 계속 마인드 컨트롤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큰 수익이 나든 큰 손실이 나든 시장의 변수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것. 누군 주식으로 얼마 벌었다더라. 누군 코인으로 차를 뽑았다더라. 이런 얘기는 안 들으니만 못합니다. 그런 남과의 비교를 한 번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계속 내가 잘못된 것만 보이게 되고 결국에 또 다음 매매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지금 당장 나한테 잘 맞는 전략이 무엇인지, 손실이 났으면 왜 손실이 났는지, 그 손실을 어떻게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손실이 났을 때는 어떻게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겁니다.
손실은 필수 불가결하기 때문에 손실을 줄이면 수익이 저절로 나게 됩니다. 지금 설명드린 게 어떻게 보면 별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심리를 잘 컨트롤하시는 분과 못하시는 분들의 계좌를 보면 나중에 몇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정말 다음 매매에 영향을 안 미치게 이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사람들은 수익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기분에 따라서 들쭉날쭉 잘 될 때는 수익이 극대화되지만 한번 멘탈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제까지 벌어놨던 돈 그 이상으로 까먹습니다. 정말 매매 하루 이틀 하실 거 아니라면 내가 어떻게 습관을 가지고 어떻게 매매 플랜을 짜야 되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수익을 꾸준히 내는 비결은 대단한 건 아니고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기법 70 되는 확률만 있다면 그 뒤에 모든 요소는 다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이 부분 항상 명심하시고 성공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